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 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자료형 중에 마지막 내용인 집합 자료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합 자료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볼까 해요. 집합 자료형. 뭐 영어로는 그냥 집합이니까 set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집합에 관련된 것을 쉽게 처리하려고 만든 자료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통해서 보시면은 집합 자료형, 셋 자료형은 어떻게 만드냐 라고 해서 그냥 뭐 S1이라는 것을 써서 표현을 할게요.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집합 자료형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t 자료형 여시고 그리고 뭐 리스트로 1, 2, 3 네, 이렇게 작성하시고 나서 얘 출력해 보시면은 뭐 1, 2, 3이라는 애가 나올 테고 걔의 타입을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print 타입의 S1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행해 보시면은 중괄호 해가지고 1, 2, 3이라는 애가 나오고 걔는 set이라는 집합 자료형을 갖는 애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et 함수를 이용해서 set 자료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게 우리가 뭘 만들어 봤었냐라고 하면은 딕셔너리 자료형 우리 만들어 봤잖아요. 딕셔너리 자료형 만들 때 어떻게 했었죠? 중괄호 이용했었죠. 예, 중괄호 이용해서 간단히 복습하면은 딕셔너리 자료형은 여기에 키값 키 땡땡 함수 그리고 키 땡땡 함수 요런 식으로 중괄호 안에다가 막 써줬던 애들이 딕셔너리였다 자료형이었고 얘랑 좀 비슷해요. 예. 집합 자료형에서는 집합 자료형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한다면은 중괄호 이용해서 집합 자료형 만들 수 있다. 네, 어떻게 만드는지 위에 거 예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S2라는 애를 이번엔 set이라는 함수 쓰지 말고 중괄호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은 1, 2, 3 그 우리가 딕셔너리에선 키 땡땡 함수였는데 키를 빼고 그냥 어떤 값들만 요소 값들만 이렇게 쭉쭉쭉 써 보시면은 얘를 출력을 해 볼게요. print se 해보고 걔의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또 타입도 한번 출력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1, 2, 3이라고 리스트 이용해서 만든 set 함수 이용해서 만든 애는 당연히 뭐 set 클래스였던 거 확인했고, 이렇게 중괄호 이용해 가지고 만든 애도 집합 자료형이구나 set 자료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set 함수를 이용하던 중괄호를 이용하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집합 자료형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예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숫자만 했었는데 뭐 문자 하나 해보면은 우리 뭐 많이 하는 거 헬로우 한번 볼까요? 얘 출력해보면은 S3 출력하고 얘도 그냥 우리가 처음이니까는 타입에 대해서도 같이 출력해 봅시다. 네,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뭔가 오류가 났는데 프린트가 오타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오타가 나면은 당황하시지 말고 그냥 오류 난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네. 프린트 이러고 다시 실행. 그렇더니 지금 보시면은 OHEL이라고 헬로우를 썼는데 OHEL이라는 애가 나오고 걔가 자료형은 그
집합 자료형이래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아까는 1, 2, 3이라는 애가 그대로 순서대로 잘 들어갔었는데 헬로우라고 해서 L이 두 개 중복되는데 지금 중복된 애도 없고 그리고 순서도 막 뒤죽박죽이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집합 자료형의 특징이에요. 집합 자료형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뭔가라고 하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순서가 없어요. 네, 크게 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가 요 S3라는 예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리스트나 튜플 자료형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덱싱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집합 자료형 같은 경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싱이 사용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딕셔너리랑 집합은 또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또 중괄호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리스트는 대괄호, 튜플은 라운드 괄호, 뭐 요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 집합 자료형의 특징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집합 자료형을 쓸 때는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 역할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금 뭐 S1이 됐던 S2가 됐던 뭐 보시면은 지금 S1이라는 애가 1, 2, 3, 뭐 S2도 1, 2, 3인데 뭐 S2로 볼까요? S2의 첫 번째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S2에 우리가 리스트나 튜플 때 배운 것처럼 S2의 두 번째 그 0인덱스 1인덱스잖아요. 1인덱스의 값을 갖는 이 값을 출력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얘는 오류가 발생할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류가 지금 발생하는 게 그 이유가 얘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싱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사용해서 값을 뽑아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인덱싱을 통해서 값을 뽑아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 그 1인덱스의 값인 2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셋 자료형을 리스트 자료형이나 튜플 자료형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바꿀까요? 리스트 투다 S2다 리스트 자료형을 갖는 S2다 라고 해가지고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 S2라는 애를 리스트 자료형으로 바꿔줄 거다. 원래 S2라는 애는 집합 자료형인데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 집합 자료형을 리스트 자료형으로 바꿔서 리스트 S2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하고 나면은 리스트 S2에 1인덱스를 갖는 이 값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맞죠? 지금 이 값을 출력을 잘 해냈죠. 이렇게 만약에 셋 자료형인데 내가 어떤 인덱싱을 이용해서 좀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튜플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리스트 대신에 튜플로 바꾸셔도 돼요. 튜플로 바꾸셔도 충분히 저 인덱싱이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값에 인덱싱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고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우리가 교집합, 교집합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교집합, 그리고 뭐 합집합, 그리고 차집합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 한 번에 다 쓸까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얘네들의 각각에 대해서 볼게요. 보면은 우선 어떤 집합을 정의를 해야겠죠. S1이라는 애를 셋으로 해가지고 셋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뭐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 보고, S2라는 애도 셋 함수 이용해 가지고 좀 중복되는 게 필요하니까는 4, 5, 6, 7, 8, 9 뭐 요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얘가 잘 생성이 됐는지 한번 S1, S2 출력해 볼까요? 출력해 보시면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고, 위에 거는 지금 우리가 볼 거 아니니까는 저기 주석 처리를 합시다.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 여기 1, 2, 3, 4, 5, 6과 4, 5, 6, 7, 8, 9 요 S1, S2가 잘 생성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의 교집합 봅시다. 교집합 먼저. 교집합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S1하고 S2의 공통된 부분이 교집합이잖아요. S1과 S2의 공통된 부분이다 라고 해서 AND 개념인 Shift 누르시고 숫자 7 누르시면은 만들어지는 N 어퍼스트로피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실행해 보실까요? 실행해 보시면은 공통된 부분인 4, 5, 6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N 어퍼스트로피 기호 말고 교집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S1하고 인터섹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교집합이잖아요. 교집합, 그래서 S1과 S2의 교집합 값을 출력해라 라는 그 명령어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은 뭔가 또 오타가 났나봐요. 여기가 빠졌죠. 인터섹션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 4, 5, 6 값이 잘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합집합 볼까요? 합집합은 S1에도 어떤 값이 있는 거고 S2의 값도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는 S1 또는 S2의 어떠한 곳에서의 임의의 값을 모두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교집합은 AND 개념이었다라면은 합집합은 또는의 의미를 갖는 OR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엔터 위쪽이나 왼쪽 편에 있는 $1 표시, 원화 표시 있잖아요. 걔를 그냥 누르시지 말고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그 원화 키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짝대기 표시가 하나가 나와요. 얘는 이제 이름은 공식적인 명칭은 파이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1 바 S2, 뭐 S1 파이프 S2 요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또는의 개념이 돼서 S1 또는 S2의 어떤 곳에 있던 상관이 없는 모든 원소를 나타내라 라는 것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S1에 대한 거, S2에 대한 모든 원소가 차례대로 나오게 되는데, 요때에 이제 주의할 점은 중복이 집합 자료형이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요런 값들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인터섹션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집합도 명령어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S1하고 합집합의 영어는 유니언이에요. 유니언 S2 요렇게 하시면은 위에 S1 파이프 S2랑 똑같은 결과 나올 거다 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S2, S2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S2의 값만 나왔던 거고요. S1으로 바꿔야겠죠, 여기를. S1 유니언 S2 실행해 보시면 네, 위의 결과랑 똑같은 거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차집합 보시면은 차집합은 A의 뭔가 집합과 B의 집합을 빼서 남아있는 A의 원소들을 우리가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는 뭐 S1하고 S1에서 이제 S2에 중복되는 값들을 빼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렇게 빼기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은 S1에서 S2랑 중복되는 애를 빼겠으니까는 1, 2, 3 값이 나오겠죠. 실행해 보시면은 1, 2, 3 값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인터섹션이나 유니온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지금 S1에서 S2에 중복되는 애를 뺐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애가 지금 S1이에요. 그 차집합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S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S1에서 S2랑 다른 애를 찾아라 라고 하니까 difference S2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S1에서 S2의 값하고 다른 애들을 찾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랑 S1 빼기 S2랑 똑같은 거다. 실제 실행해 보시면은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차집합은 순간적으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S2에서 S1 값을 빼라. 즉 다시 얘기하면은 S2에서 S1과의 교집합 원소를 빼라 라고 하는 거니까는 7, 8, 9 값이 나올 건데,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명령어 이용해서 디퍼런스 명령어 이용해 보면은 기준이 되는 애가 S2라는 애잖아요. 그래서 S2를 기준으로 difference S1, 그래서 S2를 기준으로 S1과 다른 값을 찾아라. 실행해 보시면은 789라는 값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집합이라는 애는 여기 위에서 설명을 처음에 드렸다시피 그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으니까는 크게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이런 거는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집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어요. 좀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보면은 관련 함수들, 값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S1이라는 애가 1, 2, 3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집합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요때 S1 값에다가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우선 얘가 잘 나오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 위쪽 거는 주석 처리를 할게요. 얘 잘 나오는지 우선 확인해 봅시다.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은 1, 2,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요 집합 1, 2, 3으로 구성된 집합 S1에다가 내가 4라는 값을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S1에다가 내가 값을 추가하겠다. 어떤 값을 추가하겠냐? 4라는 값 추가하겠다. 요렇게 하고 실행해 보시면은 4라는 값이 추가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값 하나만 말고 여러 개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S1에 여기에서 add 대신에 update라는 애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값을 여러 개를 쓸 거니까는 리스트형으로 써볼게요. 뭐 5, 6, 7 리스트형으로 5, 6, 7이라는 애를 더 추가를 하겠다. 아까는 add를 써서 값 하나에 대해서 추가했는데 얘는 update라는 애를 쓰겠다. 실행해 보시면은 5, 6, 7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나 이번에는 값을 지워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값은 1, 2, 3, 5, 6, 7이라는 값인데 여기서 어떤 값을 지워볼까요? 7이라는 값을 지워볼까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S1에서 리무브 하겠다. 어떤 값 리무브 할 거냐? 7이라는 값 리무브 하겠다. 그럼 실제로 출력해 볼까요? print S1 실행해 보시면은 네, 1, 2, 3, 5, 6, 7이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추가하거나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합 자료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가 없다라는 점하고요. 인덱싱을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딕셔너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집합 자료형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집합 자료형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뭐 값을 추가하거나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럼 add나 update나 remove 같은 애들을 이용해서 추가하고 제거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중고 시절에 배운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에 대한 개념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더라 라는 것까지 해서 집합 자료형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